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 얘기가 아닌 뭔가 저의 이야기, 제 성장 이야기, 그리고 브랜딩을 꿈꾸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는 뭐 창고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저희 집 거실입니다. 쇼핑몰 한다고 거실이 이제 뭐 개판이 났는데 감수해야죠. 네. 사실 뭐 제 이야기라고 해봐야 누가 볼까? 궁금한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겠지만 일단 뭐 제가 기록용으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잘 돼서 뭔가 성장 일기처럼 되면은 훗날에 봤을 때 또 감회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 마지막 꿈은 브랜딩을 잘 해내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나의 성장 과정, 내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런 가치관들이 어떤 역량으로 형성이 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 가치관이 형성되기까지 영향을 줬던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줬던 일들, 아니면 뭐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거를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 저는 뭐 중학교까지는 되게 평범했고 공부도 그냥 뭐 보통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운동도 막 잘한 것도 아니고 예체능 이쪽 계열에서 막 엄청난 두각을 보이지 못했어. 그냥 딱 평범 그 자체였어. 음악 듣는 거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청 어릴 때부터 뭐 장르를 안 가리고 그냥 음악은 다 좋아했어. 그러다가 밴드 음악에 한번 엄청 빠지게 됩니다. 그때 무슨 KBS에서 탑밴드 뭐 이런 거 할 때였는데, 그때 엄청 뭔가 충격적이었어. 아,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 저런 걸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중3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때쯤에 제가 계속 부산에 살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그 당시 갑자기 경기도로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사실 중3 다 끝날 때쯤에 경기도로 가서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밖에 없었고, 엄마도 좀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좀 뭔가 되게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뭐 학교 끝나고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기타 치고 뭐 음악 듣고 이랬던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에서도 약간 배짱이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알바하면서 기타 치고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나는 뭐 밴드를 해야지 뭐 대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생활 패턴이 학교 마치고 바로 알바하러 가서 알바하고 밤늦게 그 약간 동네에 무슨 색소폰 동호회 같은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방 한 켠을 제가 엄청 싸게 그냥 연습실 용도로 월세 내듯이 밤늦게 가서 기타 치고 곡 쓰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학교는 뭐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다고 막 학교 안 가고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새벽까지 뭐 연습실에 있으니까 아침에 더 자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냥 학교 가야 되니까 얼굴 도장 찍으러 가고, 이런 식이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뭐 잘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그랬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렇게 뭐 고1 고2 되면서 한번 꺾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가 이제
고2 때 밴드부에 들어갔어. 근데 입시 기타를 치는 친구들 혹은 후배들 엄청 잘 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연습하면서 했던 그걸로 비빌 수가 없는 수준인 거야. 그때 좀 크게 좌절을 겪었었어요. 그때 한번 좌절을 겪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밴드는 저런 친구들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밴드에 대한 로망, 희망 이런 거는 좀 접어들었었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음악을 관두진 않았어요. 왜냐? 나는 그냥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혼자 기타 치고 작곡하고 이런 거 자체가 뭔가 낭만 있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속 알바하면서 기타 치고 학교 잘 안 나가고 이렇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졸업을 하고 친구들은 다 대학교를 갔죠. 근데 저 혼자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 학교만 안 갈 뿐 일하면서 연습실 골방 같은 데서 혼자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현자 타임 같은 게 크게 왔어. 그때 그래서 약간 도피성으로 군대를 가죠. 그렇게 군대 생활하고 전역하고도 사실 뭐 내가 뭘 돌아갈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알바 혹은 그냥 뭐 요식업계 일을 하면서 음악은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그때도 한번 크게 현타가 옵니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거 플러스 내가 음악이 좋으면 계속 밀고 가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뭔가 이걸로 이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주변에 나는 계속 음악한다고 말해두는 상태고 근데 뭔가 음악적인 성과는 아예 없고 이러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바하면서 원래는 작업실을 만들려던 돈으로 혼자 그냥 제주도를 무작정 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2주 정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 뭐 이러다가 제주도에 사는 사촌 형을 만나게 돼요. 그 형이 이제 요식업을 하는 형이었는데 부산에 이제 가게를 하나 더 내게 됐다. 올 생각 있으면 와서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아,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냥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에 무작정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혼자 가게 됩니다. 이때가 2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음악은 사실 거의 접다시피 하고 내 자신이랑 타협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부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부산에 가서 사실 친구들보다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래서 그때 사촌형 가게가 브런치 카페였는데 저는 바리스타로 들어갔고 원래 사실 그 전부터 알바하면서 카페 일은 많이 했는데 바리스타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알바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정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고 나는 이제 음악 접고 커피라는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촌형 가게라서 여기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막 섞여가지고 커피에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뭐 자료 같은 거 계속 찾아보고 퇴근하고도 커피 공부하면서 카페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뭐 어떤 교수님한테 커피 과외도 받고 이 정도로 계속 난 뒤처진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그 가게가 잘 돼가지고 제주도점도 내게 돼서 제주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주도가 사실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사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뭐 배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외지였는데, 거기서 그냥 커피 하면서 일하면서 그때 취미로 다시 음악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커피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차 있었어요. 그렇게 커피만 한 3년 넘게 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큰 물에서 내 커피 실력을 입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성수동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한 대형 카페에서 3년 정도 이제 바리스타 겸 로스터로 일을 하다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알바든 뭐 정직원이든 매니저든 계속 요식업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내 가게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겼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게 창업하는 게 목표로 됩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공감하시겠지만, 특히 요식업계에 계신 분들, 요식업이 엄청 밥봉이에요. 엄청 밥봉이고, 서울에서 이제 자취까지 하고 이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식비도 들고 품위 유지비도 들고 월세도 나가고 이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안 모이는 거죠. 나는 23살부터 6년 7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모은 거라고는 원룸 보증금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템포로 가다가는 내 가게를 서울에 절대 창업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 가게를 창업하는 건 고사하고 뭐 차 한 대 살 수도 없겠다. 나이는 차가 안 돼. 돈은 안 모으고. 근데 계속 일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구조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데, 처음부터 내 가게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다른 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하는 게 순서에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쇼핑몰이었고, 왜 쇼핑몰로 이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성수동이 어쨌든 힙한 편집샵이나 브랜드도 되게 많고, 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좀 잘 꾸미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안목 자체가 사실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이 사람들에 자연스럽게 섞여야 되니까 옷이나 패션 이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또 요식업 쪽에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좀 어쨌든 서비스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외관적인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옷이나 뭐 브랜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갖고, 쇼핑몰은 사실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면 많이 들지만 서울에서 내가 원하는 가게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뭐 그동안 모았던 돈 플러스 뭐 퇴직금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쇼핑몰을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쇼핑몰 창업이란 게 역시나 쉽지 않았고, 쉽지 않다는 거조차 다 예상된 거긴 했지만, 사실 이 굴레를 좀 벗어나려면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뭔가 내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하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역시나 쇼핑몰의 장벽은 쉽게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쇼핑몰 통해서 빚도 생기고 그 상태로 뭐 요식업계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이게 제가 생각한 최악의 수였는데, 일단 최악은 면한 게 빚은 없고 쇼핑몰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은 계속 해야죠. 투잡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사실 뭐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든 쉽게 가면은 그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하면서 쇼핑몰을 성장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그냥 일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하루가 뭔가 알찬 느낌이 있긴 해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 인생의 좀 큰 틀들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내 브랜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싶고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동안 얘기했던 성장 과정들이나 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줬던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는 샵을 만드는 게 일단 꿈이고, 브랜드 샵인데 카페 형태로 가는, 그리고 뭐 DJ 파티나 공연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가게를 일단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어쨌든 쉬울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지금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치만 뭐 어쩌겠어요. 계속 발버둥 쳐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쌓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담아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브랜드를 하게 되면 이런 브랜드가 나오는구나,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청년도 있구나 하고 뭐 가볍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를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되게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